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전에는 한 번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록 페스티벌 현장 앞자리, 무대 앞자리에 깃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이문덕 깃발 기억나십니까? 세계 역사상 없었던 최초의 일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곤혹을 치르자 아고라에서 괜찮다고 우리는 임명 빨리 시키라고 청원운동이 일어납니다. 최초로 있었던 일입니다. 장관 후보자를 국민들이 나서서 임명하라고 청원하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괜찮다고, 쓸만하다고, 일 시키라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전의 외교부 장관들이 연대 서명해서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상조 위원장 제격이라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잘할 거라니까? 그를 알고 있는 470여 명이 교수, 친구들이 국회 정론관에 와서 김상조 위원장 임명하라고 지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정치 13년 하면서 그런 일 처음 보는 일이고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또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우리 강경화 좋다고 왜 반대하냐고 야당 니들이 잘못하는 거라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강경화 지지선언을 합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인사청문회를 하면 야당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 지적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 야당 국회의원한테 격려의 박수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지적을 많이 하면 하는 그 야당 국회의원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당신 그러지 말라고. 우리 인이 괴롭히지 말라고. 일 좀 한번 해보겠다는데 한번 밀어주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보자한테 좀 잘하라고 격려하라고 그리고 발언기 막 주잖아요. 그럼 그 여당 국회의원에게는 칭찬의 문자를 막 보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 있는 일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를 넘고 있는데요. 한때 YS는 못 말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반짝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무슨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아이돌 스타는 머쓱해져 있어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많은 정상회담을 했어요. 지금 집권이 10년이 넘으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밥 먹고 나오니까 100명이 줄 서 있어요. 담장 밖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하니까 그냥 본인은 가야 되거든요. 너무 신기해. 뒤따라다니면서 이거 처음이야. 나 이런 거 처음이야. 나 처음 봐. 메르켈 총리도 처음 보는 현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보통 옛날에 대통령들은 미국 가잖아요. 뉴욕에 가면은 교민들을 누구누구 나오라고 이렇게 그 조직에서 지정해서 그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라벨 다 붙여가지고.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가는 데마다 아무 데 가면 뭐 길거리에서 뭐 I love 체인 무슨 마이클 잭슨이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감격스러워합니다.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갔는데 개그맨 김영철 씨가 대통령 오기 전에 재밌게 막 또 사회를 봐요. 그리고 그 개그맨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초에 미동 초등학교를 갔어요. 애들까지 난리야 이제. 초딩들. 너무 좋다고. 문재인 할아버지 너무 좋다고. 근데 미처 사인을 받지 못한 어느 학생이 자기도 사인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또 쭈그리 앉아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 한 장의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쭈그리 앉아있잖아요, 이게. 각이 딱 잡혀있잖아요. 저도 각이 잡혀있죠? 이런 거 김어준은 못합니다. 배가 나와가지고 못해요. 김용민 앉다가 뒤로 쓰러집니다. 저는 가능해요. 참고해 주세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 장면, 현상들이. 자,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왜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거기에 저는 주목했어요. 현상은 본질을 대변한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현상은 본질을 대변한다. 또 하란다고 따라해. 초딩같이. 자,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뿌리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캐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놀라운 본질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현상은 쉽게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그것은 바로 촛불 시민혁명이 그 본질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기억입니다. 6개월 동안 처음에는 가능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소불위의 막강한 현재 권력 박근혜를 끌어내렸어. 우리가 촛불을 드니까 되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람을 또 대통령 고자리에 가서 앉혔어. 승리에 대한 쾌감이 있었고 승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먼 20년, 30년, 40년의 전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직전에 내가 가슴속으로 느꼈던 것이 그 기억이 너무 또렷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보고 우리인이 아이고 우쭈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상처받을 일이라거나 좀 방해하려고 그러면 내가 방해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일이 나의 문제화된 한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거는 저만이 알 수 있어요. 왜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3월 10일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컷오프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상상도 못했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깜짝 놀랐던 것이 정청래가 뭐라고 한 명 공천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이것도 정당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국회의원 후보 한 명 공천 탈락시켰다고 중앙당 업무가 일주일간 마비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의 전화해서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 후보 공천 떨어뜨렸다고 당사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중앙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각 시도당에서 다 업무가 마비됐어요. 국회의원 40명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침에 지하철역에 나가면 정청래 떨어뜨려놓고 무슨 낯짝으로 펴달라고 그러냐고 욕만 직살나게 먹는다는 거예요. 호프집 가면 자기에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정청래 떨어뜨려놓고 당신 무슨 체면으로 여기 왔냐고 선거운동을 못하겠다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제 페이스북 쪽지로 시카고, 시애틀, LA, 오사카, 동경, 파리, 베를린 이런 데서 실제로 돈 보내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2주간 국내에 들어가서 자원봉사 할 테니까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라고 실제로 많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문의 쪽지를 통해서 낙선운동 하겠다고. 수도권에 있는 많은 지금 당선된 의원들. 왜 정청래를 구제하는데 나서지 않냐고. 그래서 어떤 독특한 분은 자기 아파트 베란다에 누구누구 민주당 국회의원 낙선시키자고 프랜카드를 제작했다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이 프랜카드 거는 운동하겠다고. 일산의 어떤 40대 열혈 그분이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 하나 그냥 재물이 되겠다 하고 더컷 유세단을 꾸려서 유세를 다녔습니다. 공천 못 받은 사람이 공천 받은 사람들 국회의원 당선시켜주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미친 거지 제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가 1,500km를 달렸습니다. 1,5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입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94명 후보를 지원 유세했습니다. 그러던 중 광주 송정리역 근처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저를 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보다 훨씬 더 덩치도 크고 키도 큰 40대 중반의 남자가 울고 있어요. 연설하는 내내 울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내려가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원님, 나 같은 사람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처음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의원님 좋아하는 우리 같은 사람은 민주당에서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의원님을 잘랐으니까 우리 다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저 그냥 탈당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래서 저도 울었어요. 94군데 후보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던 이유를 제가 그때 찾았어요. 그게 바로 심리적 일체감입니다. 정청래를 컷오프시킨 것은 자기가 컷오프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일이 슬프니까 곧 나의 슬픔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그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문재인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사람이고 문재인이 곧 나예요. 이 현상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이 문재인 현상은 6개월 전부터 촛불 집회를 통해서 형성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일체감, 이것이 첫 번째 본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쓰는 우리의 언어, 우리 말, 이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저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 어머니들은 또 어머니들이 물려준 거예요. 그 어머니는 또 그 어머니가 전에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천 년 동안 형성된 말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하는 말은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말이 쭉 전달되어 온 거죠. 마찬가지로 정신과 의식과 가치도 쭉 전달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촛불혁명은 어디에 맞닿아 있느냐?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정신이 맞닿아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1, 2, 3, 123년 만에 처음으로 승리의 결실을 맺은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입니다. 이런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1894년 전라북도 고부 분수의 폭정에 못 이겨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동학 사상과 만납니다. 그 집결체가 전봉준 장군입니다. 녹두장군 전봉준. 자, 그런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임금이 있잖아요. 왕이잖아요. 근데 동학 사상은 임금인도 사람이고 노비도 사람이고 상민도 사람이다. 인간은 다 평등하다. 이것은 조선시대 왕조 국가로 본다면 영모입니다. 영모. 다 삼족을 멸하게 돼 있어요. 동학의 인내천 사상은.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민주주의가 뭐예요?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죠. 임금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학 농민 혁명 사상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정신적 자산입니다. 자, 그런데 동학 농민을 가담했던 수만 명이 죽죠. 황토현에서 크게 승리해서 전라북도 일대를 장악합니다. 정읍 이쪽을 다 장악해요. 반란군들이, 동학 농민혁명군들이. 그러니까 조선 조정에서 화들짝 놀라. 200명, 300명, 500명 관군을 보냈는데 다 져요. 동학 농민군한테. 그러면 그때 손 들고 농민들이 원하는 거 같이 하고 그랬으면 우리의 운명이 이렇지 않죠. 그때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천인 공로할 일이죠. 그리고 조선, 일본 연합군이 우금치에서, 충청남도 공주에 있습니다. 우금치에서 동학농민혁명군 10,000명과 대치합니다. 살아서 돌아간 동학농민혁명군은 500명이었습니다. 거기서 9,500명이 죽습니다. 우리의 전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딱 한 가지, 무기가 달랐습니다. 혁명군은 100m밖에 못 나가는 총밖에 없었는데 일본군은 1km 나가는 총이 있었어요. 해보나 만한 게임이죠.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녹두장군은 그해 12월 30일 날 잡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봄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은 잦아듭니다. 그게 잦아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동학농민군이 면면이 이어져서 항일 의병투쟁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항일 의병투쟁을 했던 분들은 동학농민혁명군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나라를 빼앗겼어요.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하면서. 그리고 일제 치하를 겪고 그리고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요, 백범 김구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암살을 당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선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은 아웃사이더로 밀려나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친일파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이 실패와 좌절감을 맛봤듯이 해방정국에서 또 한 번 좌절과 허탈함을 맛보게 돼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나서 4.19가 일어납니다. 4.19가 일어났는데 4.19를 그러면 혁명을 주도한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웬걸? 갑자기 박정희 소장이 선글라스 끼고 탱크를 몰고 진격합니다. 그 4.19 민주혁명의 열기를 군홧발로 짓밟게 됩니다. 또 한 번 좌절을 합니다. 광주 5.18 때 이제는 민주주의 정부가 세우게지겠지 했는데 웬걸? 다시 전두환이 나타납니다. 또 한 번 좌절감을 맛봅니다. 그러다가 다시 힘을 내서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승리였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는 관철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국민들의 손으로 만들었던 헌법, 대통령은 내 손을 뽑자는 직선제, 그 방법을 통해서 그걸 무기로 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만드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3년 전에 벌어졌던 갑오 농민혁명의 실패 이후 한국 현대사 123년 만에 처음으로 결실을 맺는, 꽃과 열매를 맺는 쾌거였습니다. 그 정신이 면면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촛불을 들었던 것이 어떤 정신에서 들었지? 라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면, 아, 나는 동학 농민혁명 정신, 그 정신을 난 촛불을 들었던 거야. 123년 전에 우리 고조 할아버지 들었던 그것을 내가 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재인 현상의 본질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길고 넓고 깊은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현상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좀 슬픈 얘기입니다. 그리 길지 않는 기간에 7, 8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허망하게 잃지 않을 거야 하는 다짐과 결의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여러분 기억나죠? 그리 길지 않는 기억입니다. 저도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마포 을에 노무현 대통령 그 장례식장을 차렸는데 그때 와서 울고 저를 부둥켜 안고 울고 간 사람이 8,000명이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모 물결이 너무 대단했죠. 문재인 대통령도 울었고 여러분도 울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울었습니다. 내 몸에 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울었던 국민들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000만 명이 노무현 하면 울컥하는 그 감정선이 폭발하는 그런 국민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의 핏값으로 쌓아올린 금자탑일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깊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내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좀 잘못했다고 비판했던 그 나에 대한 죄책감,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을 때 박수를 더 크게 쳐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사소한 일로 같은 편끼리 싸운 것에 대한 후회, 이런 것이 이번 촛불혁명 과정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깊은 정서적 유대감, 이것은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아픔을 우리는 맛보기 싫어.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거라도 하고 싶어. 그래서 네이버에 쓰여있는 기사에 댓글을 답니다. 예전에는 다음에 주로 많이 달았는데 네이버가 더 영향력이 있대. 내 댓글 하나가 그래도 한 방울이 큰 강물을 형성할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댓글을 씁니다. 국정원 니들은 월급 받고 댓글을 써서 공작을 했지만 나는 월급 받는 사람 없지만 내가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밤새 눈이 뻘개가지고 댓글을 단다? 이게 문재인 현상을 일으키는 본질입니다. 그를 알고 있는 470여 명이 교수, 친구들이 국회 정론관에 와서 김상조 위원장 임명하라고 지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정치 13년 하면서 그런 일 처음 보는 일이고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또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우리 강경화 좋다고 왜 반대하냐고 야당 니들이 잘못하는 거라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강경화 지지선언을 합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인사청문회를 하면 야당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 지적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 야당 국회의원한테 격려의 박수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지적을 많이 하면 하는 그 야당 국회의원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당신 그러지 말라고. 우리 인이 괴롭히지 말라고. 일 좀 한번 해보겠다는데 한번 밀어주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현상이 막 벌어져.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전에는 한 번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록 페스티벌 현장 앞자리, 무대 앞자리에 깃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이문덕 깃발 기억나십니까? 세계 역사상 없었던 최초의 일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곤혹을 치르자 아고라에서 괜찮다고 우리는 임명 빨리 시키라고 청원운동이 일어납니다. 최초로 있었던 일입니다. 장관 후보자를 국민들이 나서서 임명하라고 청원하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괜찮다고 쓸만하다고 일 시키라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전의 외교부 장관들이 연대 서명해서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상조 위원장 제격이라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잘할 거라니까? 저는 못합니다. 배가 나와가지고 못해요. 김용민 안다가 뒤로 쓰러집니다. 저는 가능해요. 참고해 주세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 장면 현상들이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왜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거기에 저는 주목했어요. 현상은 본질을 대변한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현상은 본질을 대변한다. 또 하란다고 따라해. 초딩같이. 자,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뿌리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캐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놀라운 본질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현상은 쉽게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그것은 바로 촛불 시민혁명이 그 지정해서 그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라벨 다 붙여가지고.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가는 데마다 아무 데 가면 뭐 길거리에서 뭐 I love 체인 무슨 마이클 잭슨이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감격스러워합니다.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갔는데 개그맨 김영철 씨가 대통령 오기 전에 재밌게 막 또 사회를 봐요. 그리고 그 개그맨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초에 미동 초등학교를 갔어요. 애들까지 난리야 이제. 초딩들. 너무 좋다고. 문재인 할아버지 너무 좋다고. 근데 미처 사인을 받지 못한 어느 학생이 자기도 사인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또 쭈그리 앉아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 한 장의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쭈그리 앉아 있잖아요, 이게. 각이 딱 잡혀 있잖아요. 저도 각이 잡혀 있죠? 이런 거 기모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보자한테 좀 잘하라고, 격려하라고, 그리고 발언기 막 주잖아요. 그럼 그 여당 국회의원에게는 칭찬의 문자를 막 보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 있는 일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를 넘고 있는데요. 한때 OIS는 못 말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반짝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무슨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아이돌 스타는 머쓱해져 있어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많은 정상회담을 했어요. 지금 집권이 10년이 넘으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밥 먹고 나오니까 100명이 줄 서 있어요. 담장 밖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하니까 그냥 본인은 가야 되거든요. 너무 신기해. 뒤따라다니면서 이거 처음이야. 나 이런 거 처음이야. 나 처음 봐. 메르켈 총리도 처음 보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보통 옛날에 대통령들은 미국 가잖아요. 뉴욕에 가면은 교민들을 누구누구 나오라고 이렇게 그 조직에서